왠지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봤을 때 뭔가 뭐 의료에 이렇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수술할 때 이렇게 보조로 로봇이 나올 때도 있다고 예, 저는 기사를 봤는데 네. 반대면에서는 뭔가 윤리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비용적인 부분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긴 한데 그 과정에서 얻는 어떤 사람들의 일자리도 잃을 것 같고 그렇죠. 또 안전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요즘은 대치가 아니라 공존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로봇이 점점 똑똑해지고 로봇이 점점 내 주위에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공존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는 단계에 온 것 같고요. 우리 그 삶에까지 들어오게 되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점점점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생각할 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지 교수님께 러다이트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러다이트 운동. 이거는 로봇과 인간의 관계 이전에 기계와 인간의 관계에 관한 건데요. 전에는 모든 걸 사람 손으로 다 만들었죠. 그런데 산업혁명을 한 다음에는 기계가 뭘 만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1811년부터 1817년까지 영국에서 방직 기계가 생기면서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실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기계를 당연히 원망하겠죠. 그래서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이는데 그 이후에 모든 산업 분야에 기계가 보급되면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해요. 이러면서 기계가 사람을 잡아먹는다. 뭐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걸 막을 길은 없었어요. 언제까지나 기계를 안 쓰고 우리 사람이 할 거야 이럴 수 없었으니까. 20세기 들어와서는 새로운 문제가 생겨요.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기계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할 일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네오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래서 컴퓨터가 하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있으면 되도록 해보자. 자동차 되도록 안 타고 자전거를 타거나 패스트푸드 좀 덜 먹고 슬로우푸드 먹거나 아주 소극적인 러다이트 운동이죠. 교수님 요즘은 로봇 종류가 훨씬 더 다양해졌잖아요. 그럼 어쩌면 이 로봇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서 다시 현대판 러다이트가 생겨날 수도 있는 걸까요? 맞아요. 그 예전에 택시를 부를 때 이렇게 손 흔들고 이렇게 부르긴 했는데 요즘은 사실은 이렇게 부른 지 저는 한 5, 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다 앱으로 부르잖아요. 예, 맞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로봇은 산업용 로봇, 그러니까 공장에 있던 로봇인데 점점 이제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과거와는 달리 우리가 사람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아니면 사람이 못하는 것들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지금은 사람을 도와서 어떻게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기술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기술이 좀 많지 않더라도 로봇의 도움을 받아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데에 더 관점을 두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과 로봇을 같이 협력자로 보는 그런 일들이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병원에 가시면은 약들을 조제하잖아요. 사실 약이라는 것들이 많이 규격화돼서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처방전을 이제 하시면 그걸 QR코드로 인쇄하고 맞아요. 그러면 이제 QR코드를 읽어서 컴퓨터가 로봇가 그 약을 보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 그다음 그것이 몇 개 있는지를 해서 다 포장을 해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거 너무 신기해요. 그렇죠. 프랑스에서는 그냥 그 약국에 가면 사람이 다 하나씩 해서 가끔씩 이렇게 뭐 2, 30분 정도 걸릴 때가 있는데 한국에 와보니까 딱 그거 주고 스캔해서 이 작은 봉투에 이렇게 딱 기계가 만드는 거 보니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오, 근데 그렇게 뭔가 이 생명과 연관되는 분야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실수가 발생하면 위험하진 않을까요? 그게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죠. 약사 선생님들이 옛날에는 그거 나누고 그 포장하는 시간을 다 썼다면 훨씬 적은 시간으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도 줄고 약사 선생님들의 과중한 업무도 줄고 정말 약사가 필요한 거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고민해주고 그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아마 우리가 점점 로봇을 사람과 같이 쓰는 시기입니다. 또 우리가 나이를 먹다 보면은 우리의 근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어떤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할 때 그때 로봇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 사람과 로봇이 함께 협력을 하는 사례네요. 그렇죠. 또 병원에 지금도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건 각종 그 의료 부품들을 날라준다든지 아니면은 그것들은 옛날 같았으면 막 바쁘게 움직일 텐데 요즘은 그 병원의 천장에 레일을 깔아서 로봇들이 잡아서 딱딱 갖다 주면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 간호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이 그런 것들 걱정할 필요 없이 본연의 일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계속 병원에서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로봇이 어느 정도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볼 때 로봇은 이 하드웨어라고 그러죠. 기계는 이제 거의 잘 만든 것까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로봇을 어떻게 서로 교류할 수 있는가를 관심 갖고 해야 돼요. 예로 간호사 로봇이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어떻게 되냐면 의사 선생님이 내시경 수술을 하게 되면 내시경을 제대로 된 각도로 이렇게 돌려주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벌어졌냐면은 간호사 선생님들은 이제 경험과 눈치라고 그러죠. 그 로봇은 의사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왼쪽, 오른쪽, 위, 아래.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더 헷갈리시는 거예요. 수술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를 신경 쓰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영어로 휴먼 로봇 인터랙션이라고 그래서 인간 로봇 상호작용이라는 게 필요하다. 우리가 로봇을 시킬 때 사람들은 경험과 눈치와 이런 것들로 다 그 빈 곳을 채워갈 수 있는데 로봇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로봇을 애매한 지령을 가지고도 로봇이 찰떡같이 알아서 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연구 테마입니다. 컵 갖다 줘의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가까이 있는 컵, 아니면 자기가 잘 쓰는 컵 이런 것들을 우리 사람들은 경험에 근거해서 그걸 갖다 주게 되는데 지금은 몇 번째 무슨 색깔의 컵을 얼마 가서 이 관절을 몇 도를 돌려서 집어서 나한테 갖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들을 점점 사람과 사람 같이 교통하듯이 얘기를 하면은 로봇이 알아듣고 또 그 사람과 로봇이 오랫동안 협업을 했다면 정말 뚝뚝 잘라서 얘기해도 알아들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와. 그래서 요즘 챗GPT 많이 나오죠? 예. 챗GPT 하는 거 보시면은 느끼시는 건 좋은 질문을 던져야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자, 이거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로봇에게 좋은 질문을 던져줘서 로봇이 알아듣게 하느냐. 사람의 몸짓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팔을 들고 싶으면 내가 어디선가 근육이 움직이면 로봇이 그것을 알아듣고 팔을 착 들어주고 이런 예리의 연구들이 많이들 지금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기술이 개발된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사람과 사람도 커뮤니케이션이 잘하는데 문제가 있잖아요. 로봇과 사람도 아직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은 사람이 좀 잔소리꾼에 가까워야 됩니다. 다 지정을 해줘야 로봇이 해주고요. 그럼 네. 교수님께서 만드신 로봇을 저희도 만날 수가 있나요? 저도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저는 아주 기본적인 촉각에 대한 연구니까 피부 이런 걸로 만들어요. 근데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사람이 만드는 피부에서 부드럽고 뭐 다 하지만은 뭐 한 달이나 석 달 되면은 이것들이 다 거칠어져 버려서 못 쓰게 된다든지. 그래서 저희들 이런 연구를 할 때마다 아, 사람의 피부, 사람의 촉각 아니면 사람의 어떤 사고 방식 이런 게 너무 대단하다는 걸 느껴요. 그 로봇의 두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럼 나중에는 로봇한테 핸드크림 발라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로봇이 정말 동반자가 되는 거죠. 아, 시간이 잘 시간이 된 거네. 그러면은 오. 우리 주인님은 뭔가를 하시네. 그러니까 가고 또 다 달았네. 그럼 자기가 뭐 전화를 하든지 뭔가 연락을 해서 그걸 다 채워놓고. 로봇이 아직 눈치가 필요하군요. 네. 그렇죠. 와, 근데 경험과 눈치가 탑재된 로봇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네. 와. 챗GPT 같은 것도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그것을 한번 딱 도자기 굽는다고 그래요.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 챗GPT 계속 쓰는 거거든요. 근데 그 로봇과 사람과 사람 사이도 있지만 경험과 그 친분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내면서 그것들을 그 로봇의 두뇌를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요. 감각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 감각 때문에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아마 공학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수학이 뒷받침돼 있는 그런 심리학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우리가 로봇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한 3단계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늘을 날고 사람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고 이런 아주 공상 속에 로봇이 있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실제 공장에서 쓰이는 굉장히 좀 크고 무겁고
자기 일만 할 줄 알고 하는 이런 로봇의 단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로봇은 사람 같고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사람이 하는 일을 하고 아주 사소한 일부터 큰 일까지 다 하는데 정말 이 사람이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닮은 로봇 요 세 번째 단계까지를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점점 더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그다음에 많은 센서 기술 이런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사람 옆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보조하고 또 반복적인 일은 또 대신해주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뭐 로봇이 이제 우리가 제조업 이런 데서 큰 기여를 했다면 앞으로는 이제 의료, 재활 이런 데서 크게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물류, 또 다양한 형태의 물류 이런 데서 기여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일을 완전히 100% 대체하는 뭐가 생긴다.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어떻게 하면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좀 더 편해질까?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옛날에 못하던 작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 같아요.